반갑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지금 시작 안 됐나?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니까 이게 조금 습기가 차가지고, 요거 마스크를 벗을게요. 그 일주일 만에 만납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주일 만입니다. 아, 일주일 만입니까? 예. 그 바이러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제가 바이러스 박사를 또 만났어요. 만나니까 바이러스가 두 가지예요. 종류가 두 가지인데 뭐냐면 센 바이러스, 약한 바이러스. 근데 센 바이러스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잘 퍼지질 않아요. 확산이 잘 안 돼요. 그래, 확산이 잘 되지 않는 거고. 잠깐만요. 그 약한 바이러스는 이 확산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강한 바이러스는 예를 들어 뭐 에볼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약한 바이러스는 어떤 거예요? 감기 같은 거죠. 공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 지금 우한 바이러스는 어디쯤 있어요? 중간쯤 있죠. 이게 침으로, 공기로는 확산이 안 되는데, 침으로 확산되는데,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공포심이. 왜냐하면 치사율이 어느 정도 높고, 확산이 생각보다는 빨리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할게요. 아직 천사님 밖에 그거 안 쓰시는데, 제가 이제. 빨리 천사단 빨리 소환해 주세요. 천사단 빨리. 천사님, 놀지 마시고, 천사단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팔로워들 조금 소환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요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죠. 저번 주에 공약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댓글들을 안 쓰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 조금 들어와 계시는데, 저번 주에 했던 게 이겁니다. 그죠? 유신공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우리 경제공약, 1차 경제공약. 귀팅. 야, 귀팅만 하지 마시고, 겨울이 온다 복습왕님, 복습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예습보다는 복습이 좀 쉬워요. 한번 배웠기 때문에. 저번에 많이 아시던데, 캐치프레이즈는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아, 역시 겨울이 온다님이 복습왕이시네요. 이거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했는 겁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굉장히 어쨌든 타자가 빠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아, 헤어스타일요? 헤어스타일은 바꾼 게 아니고 왁스를 오늘 너무 많이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요.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이고요. 복습 한번 할게요. 첫 번째가 최저임금 정상화 5년간 동결,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세 인하, 그 다음에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요건데, 댓글들을 조금 남겨두라 하니까, JT님 코난 박사님, 뭐 코난 다 부른 것도 아닌데, 다음에 제가 무대에서 부를게요. 예. 댓글을 조금 이제 남겨두라 하니까 두 분이 의미 있는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닉은 기억을 못 하고요. 한 분이 이제 남기셨는 게 뭐냐면 요 부분 있죠. 법인세 30% 인하인데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10만 명씩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80만 명이 늘어난다 이러니까 좋은 일자리 80만 명 창출 이렇게 좀 해다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댓글 남기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 분이 그걸 했더라고요. 청년들이 힘드니까 청년주택 정책을 우리가 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좋은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남기셨던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지금 정책은 따로 나갈 겁니다. 따로 한번 나가는데 거기에 핵심이 청년층의 어떤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중에 제가 뭐 어떤 말들을 저는 그냥
제 눈으로 보는 세상인데, 또 여러분들이 또 보는 게 조금 맞고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은 제가, 조금 받아들일 테니까, 우리 또 공약으로, 또 수정도 되고, 공약 채택도 되니까, 좋은 댓글, 좋은 챗,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설명할까요? 최저 동결, 5년간 동결의 의미, 요걸 적어 왔었는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네요. 복잡해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8% 포인트라는 말을 썼죠.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는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제학 전공자도 기자들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조금 하고 나가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4%에서 3%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퍼센트 포인트로는 4 빼기 3이 되죠. 그래서 1이 됩니다. 1% 포인트.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퍼센트로 할 때는 계산해야 됩니다. 4분의 4-3 곱하기 100 하면 25%가 되죠. 그러니까 25%가 떨어졌다. 여러분들 어렵다 그러시네. 어떡하나. 그러면 이런 때는요. 제가 해줄게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개 다 기억하지 말고 하나만. 그러니까 4%에서 3%로 떨어졌을 때 어느 게 쉽습니까? 4-3이 쉽죠? 그때는 1% 떨어진 게 아니고 1% 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에 거는 기억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퍼센트 포인트 떨어졌다 할 때는 무슨 퍼센트에서 무슨 퍼센트를 뺄 때는 퍼센트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포인트 정립하듯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식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채팅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거 두 가지를 적어 왔습니다. 요 보시면, 율하고 률입니다. 율. 예를 들어, 이자율, 할인율, 결혼율, 그때는 이응율이 되거든요. 예, 문재인 폐렴 탄핵하라도 좋은데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율과 율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받침이 없거나 니은 받침일 때는 항상 이응율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외에는 전부 률입니다. 그 외에는 밑에 예를 적어놨지만 경제 성장 률, 실업 률, 물가 상승 률. 그래서 권율 맞습니다. 그 니은 받침이니까, 이분은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는 분이네. 권율이 아니고 권율이 됩니다. 겨울이 온다니, 뭐, 겨울 지났는데도, 지나가는데도 굉장히 센스가 있으세요. 그 다음 하나, 서와 서. 제가 서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서와 서. 이것도 위에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격 조사라 그러죠. 예를 들어 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할 때는 서를 쓰고요. 나머지는 다 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그때는 서고 나머지는 상시어 쓰다. 이렇게. 이걸 왜 하냐고요? 책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이 틀리니까. 우리 동지님들은 이런 데 틀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복습을 한번 해보죠. 요거까지 복습을 해야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셨죠? 제가 이거 도저히 뭐 생각 안 나실 건데, 손아영님 이게 무슨 곡선입니까? 도망가실 뻔했네. 천사님. 래퍼 곡선이라고. 저번주에 들어왔던 분도 이름은 기억하기 힘들겠죠? 이렇게 종 모양이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세율이고요. 우리가 소득세로 따지면 10%에서 20%, 30% 간다는 의미고, 요거는 세입입니다.
그죠? 원덕 저편에님 상당하신데 래퍼 곡선 정확히 래퍼라고 하셨네. 상당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천사 보시라고요? 네, 천사 보시라고 제가 불러줄게요. 아니, 천사 산인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불러줬었는데, 소나이님 웃음만 짓지 마시고, 이 답변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 10%로 치죠. 법인세가 10%, 여기가 20%로 치면 오히려 세율이 높은데도 법인세액은 우리가 적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요 폭만큼 세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우리 공화당의 경제정책의 절반은 이해하시는 겁니다. 절반은 이해하시는 거니까 조금 지겹더라도, 언덕저편님이 상당히 그 내공이 있으시네. 지금은 공부합시다. 예, 경제학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경제학이 왜 어려운지. 쉽다 그러면 쉽다 그러고시고, 래퍼 곡선 이제 그만하시고, 왜 어렵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치학 박사지 경제학 박사가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었어. 예측 불가, 그것도 좀 맞는 말씀. 행운목님, 그래요. 어려워요. 답이 없었어요. 수학. 김영민 님이 조금 정답에 가깝게 지금 했습니다. 수학. 답이 없었어요. 이것도 조금 맞는 것 같고요. 공부가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치학 박사잖아요. 저는 경제학 박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다니까. 같은 박사끼리니까, 이제, 아스팔트 3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행운문, 수학.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좌파 경제학은 왜 어렵느냐? 거짓말을 참말로 만든다고.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복잡하게 베베 꼰다 그러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파 경제학은 왜 어려울까요? 아까 행운목 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학을 많이 씁니다. 수학을 왜 쓰느냐? 수학을 쓰면 미래를 예측을 하거든요. 아니면 현상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민님, 수학 못하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수학한다고 이렇게 머리가 다 쉬어버렸잖아요. 하얀 머리가, 요 하나하나 하얀 게 전부 다 수학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한 권. 안 웃으시네. 이건 조금 썰렁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그래가지고. 자, 설명드릴게요. 세율 인하를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인세 제가 30% 인하를 그랬죠. 우리 정책이. 그 다음에 소득세는 10%로 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30%, 소득세 30% 인하인데, 자, 요거는 관계가 쉬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세액은 뭡니까? 기업의 이익 곱하기 법인세율이 되겠죠. 예를 들어, 기업의 이익이 100원이고, 법인세율이 10%면 0.1 곱하니까 10원이 되는 거죠. 법인세가 10원. 이거는 여러분들 소득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을 우리가 낮추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법인세액이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기로 래퍼 곡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법인세가 높아진다 이거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법인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이 증가하겠죠? 이익이. 여기서 기대라는 것은 앞으로 이익들, 증가하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앞으로 이익들이 증가하니까 투자를 늘리면 당연히 고용도 늘리고요. 고용된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그 다음에 다시 투자가 늘고 이윤이 늘니까 법인세가 높아지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 논리가 굉장히 간단히 적은데 여러분들 한번 언덕저편님 상당히
우리 공약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법인세 30% 인하 맞고요. 전기세 20% 맞습니다. 겨울이 온다면님은 미적분 벡터, 이거는 얘기가 지금 지나갔고요. 우리가 무슨 정책 박사입니까? 정책 박사 맞습니다. 제가 만나본 그 우리 당원 동료 여러분들은 정책 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소득세 한번 따라가 볼까요? 소득세는 저희들이 한 10% 인하로 공약을 잡았습니다. 소득세를 인하를 하면 가처분 소득, 이거는 뭐냐면 내가 쓸 수 있는 소득, 그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소비가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면 그 소비만큼 기업들이 또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세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런 식의 고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조금 따라오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쉽진 않아요. 요 논리를 따라오기가 쉽진 않지만, 제가 억지 논리는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의 경제정책 논리들이 그렇게 억지 논리는 아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할 거는 이제 래퍼 아까 곡선했죠. 이 래퍼 교수가 저는 몰랐는데 올 1월 1일 날 방문을 했더라고요. 한국에 방문을 해서 몇 말씀을 하시고 갔었어요. 이분이 시카고대 교수를 했고 지금은 USC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 난가주 대학이라고 LA는 한인들이 많이 가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계시는데 이분이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서 읽어볼게요.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고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때 임금이 올라간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멍청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표현을 안 봤는데 아마 멍청한은 stupid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영어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안 쓰거든요. 경제학자들이 특히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멍청한 이론 이렇게 안 쓰는데 썼다는 거는 진짜 그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이루어진 소득주도 성장론을 진짜 깎는 겁니다. 이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첫 해에 오셨어요. 누가 오냐면 폴 롬머라고 노벨 경제학상 재작년에 타신 분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까고 갔어요. 까고 갔는데 방송들은 그 사실은 안 내보냈죠. 그분을. 래퍼도 마찬가지예요. 래퍼 교수도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지 다른 데서는 이 인터뷰 내용을 안 했어요. 이 정도로 멍청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래퍼 교수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건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딱 두 명이 있는데 공급 경제학에서 두 명이 있는데 펠트슈타인이라고 그분이 하버드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노벨상급으로 굉장히 그 높은데 그분의 논리도 재밌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의 논리는 소득세를 낮추면 그만큼 일할 동기, 우리가 소득세를 낮추면 소득이 늘어난다 그랬죠.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한다 그러는 거죠. 동기가 높아지고 법인세를 낮추면 아까 이제 기대 이윤들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를 늘린다.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이게 이제 우리 공급측 경제학, 우리 공화당의 논리고 이 반대로 가는 게 지금 현 정부의 논리죠. 뭡니까? 임금을 올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이 늘어난다. 자, 그런 결과가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논리가. 그 논리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차가 말을 끈다. 아니면 멍청한 저는 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지만 래퍼 교수가 표현하듯이 멍청한 이론이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대충 1.9에서 2.2%를 찍었는데 경제성장률을 찍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뉴노멀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낮아졌는데 아까 제가 퍼센트하고 퍼센트포인트 얘기했죠. 그러니까 3.5 정도에서 2.5 정도로 낮아졌는데 이게 자연스럽다 이거죠. 여러분들 자연스럽습니까? 이게 잠깐만요. 꺼졌어요. 네, 됐어. 됐어요. 겨울이 온다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가처분 소득을 이야기할 때 세금 이제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빠르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이건 있는데 최저임금의 문제는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아실 겁니다. 한국은 한국이 대략 12, 13위권 경제 규모인데 그 중에서 저게 가장 큽니다. 뭐가 크냐면 자영업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을 하시는 그런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상가들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졌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이쪽에서 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했던 사람들이 논문이 몇 편이 안 돼요. 제가 파악한 건 3편인가 밖에 안 돼요. 3편 봤는데 아니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논문 3편으로 그것도 증명되지 않는 그런 이론을 적용한다? 제가 실험이라 그러잖아요. 한국 경제가 실험 대상인가 이렇게 제가 출사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최소한 100편, 200편, 뭐 아니면 1000편 가까이 해가지고 검증됐을 때 그때 국가에 해야죠. 자기들이 좋으면 일정 지역에 뭐 어떤 시도나 군 정도에 한번 실험을 해보고 국가에 하든지 그걸 국가에 바로 그런 정책을 쓴다는 거는 자살의 행위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무효, 원천 무효님 자영업 다 망할 겁니다. 예, 중공파점 요 말씀 좀 드릴까요? 메르스 때 2015년이죠. 그때 메르스로 인한 경제 피해가 우리가 0.3에서 0.5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검토하니까 뭐 그 정도 사이인데 저는 이번 게 3배에서 5배로 봅니다. 그러면 얼마 잡혀요? 1.5%에서 퍼센트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떨어집니다. 1.5로 잡죠. 그러면 작년 성장률이 1.9로 치면 올해 경쟁 성장률이 0.4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서울에 있는 분들은 조금 낫지만 지방 제조업 하는 데는 다 무너집니다. 마이너스 성장 갑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언제 있습니까? 아십니까? 우리나라? 제가 기억하기로 몇 번 없었어요. 79년 2차 5.1 쇼크 왔을 때 그때 조금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그 지역마다 예를 들어 울산이 작년에 0% 찍었거든요. 그런 데는 바로 마이너스죠 원래. 그렇게 찍었죠. 겨울에 원다님이 상당히 내공이 있으신데. 자, 그런데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을 쓰는 데가 어느 나라냐.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 마크롱,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가 이 공급적 경제학, 우리 공화당의 정책과 동일한 이런 세금, 법인세를 내리고 소득세를 내리는 정책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걔들 실패했으면 우리 공화당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도 성공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1%포인트 올랐어요. 1%다가 거의 2% 찍고 있어요. 미국 같이 큰 세계 최고의 경제가, 최대의 경제가 1%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한 3% 올린 거랑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께 맞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몇 프로 올릴 수 있냐? 저는 그때 이제, 강석훈 전 청와대 수석님은 한 3.5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신있게 5.5다. 5 정도는 찍을 수 있다. 왜냐?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책들을 한번 뽑아볼게요. 미국에서 하는 걸 꼽아볼게요. 미국에서는 일단 세금 낮추고요. 그 다음에 규제 없애고, 그 다음에, 지금들 하는 게, 자유무역, 재정지출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 쓰는데, 요 5가지인데, 실제로는 3가지 정도고요. 우리는 더 쓸 수 있죠. 뭐 있습니까? 노동개혁. 민노총리는 노동개혁 좀 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재벌 규제. 이거 풀고, 그 다음에 R&D 쪽 그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지금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야 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5%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멸의 항공님, 노후 대책 참 힘들어질 듯. 불멸의 항공님의 노후 대책이 또 문제고, 제 노후 대책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어린 사람들이겠죠. 어린 사람들이, 지금은 부채로 지금 예산을 512조까지 원래 예산을 해놨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지금 몇 분 정도 됐습니까? 지금 30분 정도 지금. 없어요. 오래됐네.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영민님. 제가 너무 오래 했죠? 제가 재밌는 말을 하나 뽑았습니다. 세수축에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짧은 기다림이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자, 짧은 기다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론은 처음에는 재정 적자가 나요. 재정 적자가 나다가, 한 5년만 있으면 이렇게 턴을 합니다. 흑자가 나고, 흑자 폭이 확 늘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5년의 짧은 약간 고통이 그 이후에 50년, 아니라 뭐 100년의 그런 큰 기쁨을 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추계를 좀 해봐서요. 우리 공화당의 세금 인하 정책들이 많은데 그게 몇 프로냐? 대략 23%입니다. 그 국세 기준으로 23%인데, 국세 기준으로 한 65조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이걸 몇 년 만에 극복할 수 있느냐? 대략 5년. 제가 받는 거는 5년. 제 계산은 아마. 이걸 J커브라 그럽니다. 이걸 J커브라. J 모양이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 J커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기다림이 이 골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큰 기쁨, 긴 기쁨을 주는 긴 기쁨. 제가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 오늘 했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정리를 해 주자면, 우리 공약들이 사실은 문구로만 이렇게 나갔는데, 그 뒤에 있는 경제 이론들은 조금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한 번은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주일 후가 되겠는데,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댓글들 있잖아요. 조금 아까 2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반영을 제가 했거든요. 반영을 했으니까 댓글들 좀 남겨주시고, 이 챗상에도 제가 챗을 다 봅니다. 다 보고, 그 중에 좋은 말들은 또, 좋은 의견들은 우리 또 정책에 반영하는 게 맞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폐렴 조심하시고요. 저도 마스크를 끼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한 것 같은데,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히 해야 됩니다. 저도 건강해야 돼요.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